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고노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진법 변환과 관련된 그레이 코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때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그레이 코드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거나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것을 일단 방법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일단 방법만 아시면은 순서도에 나와 있는 문제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진수 1001이라는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면은 1101이 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할 때는 일단 첫 번째 비트의 값은요,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자, 이렇게 물려받아요. 자, 일단 물려받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트를 만들어야겠죠. 자, 두 번째 비트를 만들 때는 그레이 코드의 기억자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자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자, 1하고 0하고 이스클루시브 OR을 합니다. 자, 이스클루시브 OR는 뭐죠? 자, A, B의 값이 같을 경우에는 0이 되고, 서로 다를 때는 1값을 가지는 그런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베타적일 때, 자, 익스클루시브, 서로 베타적일 때 1값을 가지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같으면은 0, 다르면은 1이 되는 겁니다. 같으면 0, 다르면은 1값을 가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1하고 0하고 익스클루시브 5와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베타적이기 때문에 1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기억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레이 코드의 기억자.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렇게 기억자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0하고 0하고 같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예요. 자, 서로 베타적이죠. 자, 1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1의 이진수 값은요.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면 1101이 되는 거예요. 자, 기억자 생각하시면은 그레이 코드 변환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진수 변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진수 변환은 일단 첫 번째 비트는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똑같아요. 그죠? 첫 번째 비트는 그대로 물려받고요. 자, 이진수로 변환하기 때문에 숫자 2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2를 그린다. 자, 2를 그린다. 자, 그래서 1하고 익스클루시브 OR을 하는 거예요. 자, 베타적일 때만 1입니다. 자, 0이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0이 되겠죠. 자, 베타적이네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변환할 때는 숫자 2를 또 생각을 해서 익스클루시브 OR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는 방법을 일단 여러분들 머리에 두셔야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2회하고 2014년 1회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시된 그림은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순서도가 나와 있습니다. 처리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죠. 0과 1로 이루어진 5개 비트의 값이 배열 인풋에 입력된다. 자, 인풋이라는 배열 공간이 있어요. 자, 5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열 인풋의 첫 번째 비트의 값이 1이면, 자, 이 첫 번째 비트의 값이 1이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1인 경우도 있을 거고 0인 경우도 있겠죠. 자, 1이면은 인풋 2부터 인풋 5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4개의 비트의 값은 그레이 코드이며, 자, 1인 경우에는, 자, 나머지 값이 그레이 코드라고 보는 겁니다. 배열 인풋의 첫 번째 비트의 값이 0이면, 자, 0이면은, 인풋 2부터 인풋 5까지의 4비트의 값은 이진수이다. 자, 이 비트에 있는 이 배열에 있는 값이 이진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의 첫 번째 비트는 어떤 계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레이 코드냐, 이진수냐, 구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비트가 되겠습니다. 자, 배열 인풋에 인풋 2부터 인풋 5까지의 4개의 비트에 그레이 코드가 저장되어 있을 경우, 자, 그레이 코드가 저장되어 있을 경우, 결과적으로 인풋의 첫 번째 비트가 1인 경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4개의 비트에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변환한 후,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내용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변환하고요. 자, 변환된 4비트의 이진수를 10진수로 출력하라. 자, 이진수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10진수를 출력하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배열 인풋에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비트가 이진수가 저장되어 있으면, 자, 그 말은 인풋의 첫 번째 비트가 0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4개의 비트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한 후, 자,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고요. 이제 4비트 그레이 코드를 출력한다. 자, 여기서 더 이상 작업은 없네요. 그레이 코드를 그대로 출력해주면 됩니다. 자, 배열의 크기가 n인 경우 배열의 요소는 1부터 n까지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배열의 크기가 10일 경우 A 10으로 표시를 하고요. 배열의 요소는 1부터 10까지다. 자, 기본 첨자에 증가되는 방식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회값은 뭐 0이나 1로 초기화를 하고 일씩 증가시켜주면 되겠네요. 자, 반복문은 예를 들어 변수 A에 대하여 두 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반복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1부터 50까지 일씩 증가된다. 뭐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이고요. 자,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순서도에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자, 하지만은 여러 번 반복이 되어서 출제되는 경우, 자, 2009년에도 출제가 되고 2014년에도 출제가 되었잖아요. 그죠? 자, 다음에 또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라면 이 내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문제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변환하는 방법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순서도는 여러분도 스스로 고민해서 꼭 채워보십시오. 자, 고민을 하고 제 강의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고민하지 않고 강의만 쭉 듣게 되면은 그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여러분들 직접 문제를 풀 때는 오래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은 오래 기억되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충분히 고민하시고 강의를 좀 들어주십시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라는 배열, 바이너리라는 배열 이렇게 4개 공간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풋은 5개의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자, 그것을 이용을 해서 그레이 코드와 이제 이진수도 이제 구해줘야 됩니다. 근데 왜 이것은 4개만 이렇게 선언을 했을까요? 초기화를 했을까요? 자, 그것은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인풋은 첫 번째 비트는 뭐예요? 첫 번째 비트는 어떤 변환에 참여하는 비트가 아니죠. 1일 경우에는 나머지가 이제 그레이 코드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요. 0일 경우에는 이진수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연산에 참여하는 것은 4개의 비트만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 코드라든지 이진수를 저장하는 이제 배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4개의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라고 이렇게 이제 크기를 이제 준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인풋은 1에서 5까지 5개 공간에 이제 채워줘야겠죠. 자, 1에서 1이나 이제 0값을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자, 입력 작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임의의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풋의 값이 이제 첫 번째 값이 1이냐라고 묻습니다. 일단 판단하셔야 될 게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나머지의 값들이 그레이 코드 아니면은 이진수 값으로 판별이 되고, 그레이 코드인 경우에는 이진수로 변환하고 그 다음 10진수로 변환해 줘야 되고요. 자, 이진수라고 판별될 때는 그레이 코드로 바꿔주는 그런 이제 순서대로 분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인풋의 첫 번째 값이 얼마냐라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자, 1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1인 경우에는 이 값들이 그레이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레이 코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레이 코드인 경우에는 어떻게 작업을 해줘야겠습니까? 이진수 값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첫 번째 할 일이 뭐예요? 이진수 값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단순히 생각하시면은 인풋의 첫 번째 값이 1인 경우에는 나머지 값이 그레이 코드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분기를 해야 된다. 자, 그레이 코드로 저장될 수 있도록 이제 분기를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아니죠. 아닙니다. 자, 지금 현재 1인 경우에는 이게 그레이 코드라는 것이 확정이 된 상태예요. 더 이상 변환하고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의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벌써 그레이 코드 값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수로 변환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그러니까 이진수 배열 첫 번째 공간에다가 여기에 있는 인풋의 두 번째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저장이 이루어지느냐?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변환할 때 첫 번째 비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물려받았죠. 어떤 작업을 한 게 없습니다. 익스클루시브5 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비트는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인풋의 두 번째 값을 바이너리 첫 번째에다가 대입을 하라. 이 작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레이 코드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인풋의 두 번째 값을 그레이 코드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돼요. 자, 이진수라고 판별되었을 때, 자, 만약 인풋이 0이다. 이쪽으로 분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진수 값이 되기 때문에 그레이 코드를 만들어 줘야겠죠.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 만들 때도 첫 번째 비트는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풋의 두 번째 값을 이렇게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트를 만들 때는 그대로 물려받으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되죠. 자, 그 다음부터는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변환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숫자 2를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익스클루시브5와 이렇게 처리가 돼요. 자, 어떤 값과 어떤 값을 비교하는 겁니까? 자, 이진수의 첫 번째 값이죠. 이진수의 첫 번째 값, 배열 첫 번째 값하고 그 다음 그레이 코드의 두 번째 값. 그레이 코드의 두 번째 값은 어디입니까? 배열 첨자로 표현한다면 세 번째 위치예요. 인풋의 세 번째 위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풋의 세 번째 값하고 이제 이진수값 바이너리의 첫 번째 값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지 않으냐? 익스클루시브5는 뭐예요? 베타적이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베타적일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다르다.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떤 값이 바뀌는 겁니까? 자, 이 값이 바뀌는 거죠. 바이너리 두 번째 값에 이제 서로 베타적이기 때문에 1값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노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이너리 두 번째 값에다가 자, 베타적이 않다는 얘기는 같다는 얘기죠. 같은 경우에는 0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인풋 배열에 있는 세 번째 값하고 바이너리 첫 번째 값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부등호를 마주보게 조건문을 준다라면은 자, 이거 yes인 경우에는 1로, 자, no인 경우에는 0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등호가 들어갔네요. 등호가 들어가면은 이제 yes, no의 위치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같다의 반대는 같지 않다가 되고 같지 않다의 반대는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yes, no의 위치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에 t 플러스 2, 자, t는 1에서 3까지 증가가 됩니다. 자, 현재 말씀드린 이 처리문은 한 번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죠. 세 번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처리를 해야만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번이 반복이 될 때, 그때 인풋의 첨자 위치, 그리고 바이너리의 첨자 위치, 그리고 이때의 바이너리 첨자 위치는 다 바뀌겠죠. 일씩 증가되면서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들어가는 이제 2번에 들어갈 답이 자, 여기 인풋 3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바이너리 1이 들어가줘야 돼요. 첫 번째 데이터하고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번째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줘야 돼요. 자, 같으냐? 여기선 같으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죠?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1이라는 이제 상수값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1이라고 주면 안 되고요. 1이라고 주게 되면 다음에 t값이 이 값을 가질 때도 또 b의 첫 번째 값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인풋은 증가가 증가되어서 4라는 값을 가질 텐데 계속 바이너리는 1값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값을 주면 안 됩니다. 자, 이 1값이 다음에는 2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규칙하고 맞는 것이 t값이 되는 겁니다. t가 1일 때는 1, 2일 때는 2, 3일 때는 3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이너리 t라고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바이너리 2가 되죠. 자, 2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렇게 2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2라고 상수값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t가 1일 때는 이 값이 되기 때문에 t 플러스 1이라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t 값이 증가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바이너리 자, 2, 그 다음 3, 4 이렇게
저장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t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이진수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인풋의 첫 번째 값이 1이냐라고 판별되었을 때, 이것은 그레이 코드더라. 그래서 첫 번째 작업, 자, 이진수로 변환한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작업은 뭐죠? 그 다음 작업은 데시멀, 그러니까 10진수로 이제 변환하는 작업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진수로 변환, 자, 이 부분은 10진수로 변환, 이렇게 크게 또 구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이진수를 10진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시멀이라는 이제 10진수를 저장할 변수를 일단 0으로 초기화를 했네요. 자, 0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그리고 데시멀을 이제 이렇게 누적을 해줍니다. 자, 누적을 해주는데 이 뒷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진수예요. 자, 10진수로 변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각자의 가중치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연산하면 됩니까? 1 곱하기 2의 3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2승 더하기 0 곱하기 2의 1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0승이죠. 계속 덧셈이 이루어집니다. 계속 누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규칙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규칙을. 자, 이렇게 계속 더해지는 누적되는 이 계산값을 이제 규칙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일단 앞에 들어오는 이 숫자는 뭡니까? 배열의 값이죠. 배열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K 주시면 되겠죠. K가 1일 때는 첫 번째 데이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2라는 것은 항상 고정이 되죠. 2 그대로 주시면 되고, 지수값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처음에는 3, 2, 1, 0이죠. 자, 이것은 배열의 크기가 4입니다. 4가 되고, 이것은 첫 번째 위치죠. 배열의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위치, 세 번째 위치, 네 번째 위치잖아요. 그죠? 자, 이 배열의 위치는 K 변수가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4에다가 1을 빼면 지수값, 4에다가 2를 빼면 지수값, 4에다가 3을 빼면 지수값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 빼기 배열의 첨자, 이렇게 해서 지수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누적을 해주게 되면은 10진수 값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진수를 이제 출력하고 이제 끝내면 되겠죠. 자, 이제 반대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이. 여기서 이제 0값이란 얘기죠. 0값인 경우에는 이 저장되어 있는 값이 이제 이진수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진수 값을 이제 그레이 코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 첫 번째에다가 뭐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풋에 자, 두 번째 값이 그대로 대입되면 되겠죠. 자, 대입되면 되고요. 자, 이 과정이 자,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그레이 코드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이진수의 이웃된 데이터를, 자, 이진수의 첫 번째 값하고 두 번째 값을 exclusive OR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같지 않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같다라고 이렇게 부등을 줬네요. 자, 그럼 이진수가 이제 저장되어 있는 위치가 여기죠. 1, 0, 0, 1이라면은 자, 1하고 0하고 이렇게 비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그죠? 이렇게 비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의 두 번째 데이터고 인풋의 세 번째 데이터를 비교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J가 1부터 3까지죠. 그래서 인풋 J 플러스 1 하게 되면 이건 2가 되고요. 그 다음 4는 3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인풋 3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옆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인풋 3이라고 그대로 입력하면 안 되죠. 상수값 주시면 안 되고 J 값을 이용을 해서 J 플러스 2라고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음에는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그 다음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이렇게 비교가 될 거예요. 자, 같다라고 했을 때 yes. 자, 같은 경우에는 0이 되죠. 0이 되고 같지 않다. 같지 않다는 얘기는 베타적이란 얘기잖아요. 베타적일 땐 1값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1값을 만들어내는데 그레이 코드의 두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 값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레이 코드의 두 번째가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두 번째가 되는데 이렇게 상수값을 주시면 안 되고요. J 변수를 이용을 해서 2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J 플러스 1 여기도 J 플러스 1이라고 줘야만 반복했을 때 제대로 값이 구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에서 4까지 그레이 코드 값을 출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요.
자, 제대로 이해를 하고 순서도를 분석을 해야만 제대로 답을 넣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반드시 디버깅 해서 여러분 뜻 것으로 만들고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